버려진 물건들의 종착지라 불리는 곳, 바로 고물상이다. 쓰레기 더미 속을 뒤져 벌어들이는 돈은 킬로그램당 80원. 적지만 값진 돈을 벌기 위해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 일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이제 일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잠시도 늦출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밤낮 없이 이어지는 강행군. 사소한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 고물상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 아파트 단지가 시끌벅적하다.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한 동에서 나오는 폐지의 무게만 약 500kg.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집게차까지 동원돼야 이 일을 마칠 수 있다. 수톤의 집게가 머리 위를 오가는 아찔한 상황 속에서도 폐지 옆을 지키고 선 사람들. 기계가 짚기 쉽도록 일일이 비지를 해서 한 대 모아줘야 한다. 큰 물건이 빠지고 난 자리에 남은 작은 종이 조각과 먼지를 치우는 것은 사람의 손이 닿아야만 할 수 있는 일. 드디어 모든 정리가 끝났다. 끝나신 거예요? 저 밑에 이동 걸어가도 돼요. 아, 그래요? 쓰레기 수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3시간 안에 맡은 구역의 쓰레기를 모두 치워야 하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물에 젖는 걸 막기 위해 건물 안에 쌓아놓은 폐지. 이럴 땐 일일이 손으로 빼내는 것 외엔 달리 도리가 없다. 식겠잖아. 안 뜨고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장비가 이게 안 들어오니까 제가 좀 손을 뺄 수밖에 없어요. 쌓인 종이를 빼내 무너뜨리고 종이 무더기를 삽으로 밀어낸다. 종이 무게만 수십 킬로그램. 온몸에 체중을 실어야만 겨우 옮길 수 있는 양이다. 몇십 분 동안 허리를 숙이고 일하다 보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허리야. 한겨울에도 땀을 흘리는 건 어쩜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영하 10도가 돼도 저희는 몸으로 일을 하니까 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뭐 다들 먹고 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일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이제 일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인력으로 한 대 모으고 집게로 들어올리는 반복 작업이 수십 차례 계속되면 어느새 차량 한가득 쓰레기가 모아진다. 시간 내에 맞춰야 하는 탓에 집게차 운전자와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 간의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이다. 계속되는 작업에 몸은 천근만근 늘어지고 두툼한 겨울옷은 금세 땀으로 물든다. 하지만 지체할 새가 없다. 진짜 힘든 일은 지금부터다. 뭐예요, 이거는? 병이에요. 병 수거해 가는 거예요. 무게가 한 어느 정도 나갈까요? 이거 한 못해도 한 300-400kg는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혼자는 못 당기니까. 강정 2명이 겨우 끌어다 놓은 병은 기계를 이용해 트럭에 싣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거하시는 건 그럼 뭐예요, 종류가? 바지, 네. 캔, 병, 옷. 그러니까 비닐하고 스티로폼만 빼고 다 수거한다고. 아파트가 늘어나고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많아지면서 집게차는 고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다. 아파트 2층 높이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작은 의자 하나. 기계의 진동을 온몸으로 견디며 추락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되게 추워요. 위에 올라오면. 바람이 지금 여름에는 되게 뜨겁고 겨울에는 되게 춥고. 이 일을 이렇게 되게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시간도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한 군데만 편하게 짐을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짐을 실어서 이렇게 한 차를 만들어서 가야 되고 이거를 해갖고 또 다른 업체를 가야 되니까 좀 바쁘게 움직이니까 되게 좀 위험하죠. 신경도 많이 쓰이고. 오늘따라 작업이 늦어져 마음이 급하기만 하다. 이들이 하루에 치워야 하는 아파트 단지만 해도 3-4군데. 한 곳에서 30분 이상을 지체하면 안 된다. 기계 소음과 작업의 위험성 때문에 제 시간에 치우지 못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거래처 하나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작업을 마친 수거 차량은 고물상으로 집결한다.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일주일치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약 27kg. 그중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 즉 종이, 플라스틱, 캔 등은 모두 이곳으로 모인다. 쓰임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물건들의 종착역, 그곳이 바로 고물상인 것이다. 일반 고물상보다 조금 큰 규모인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하루에도 수차례 작은 트럭에 그동안 모아뒀던 보물들을 싣고 오는 사람들. 다른 재활용품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높은 고철. 하지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내려야 한다. 만만치 않은 무게 때문에 지게차가 동원되고 사람들은 자리를 피한다. 무겁고 날카로운 탓에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오셨어요? 고물 내려고. 좀 가격은 만족하세요? 여긴 그래도 그래서 그냥 오는 거야, 그냥. 가격대가 높은 품목 중 하나인 고철은 고물상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건 중 하나. 어느새 야적장 가득 쌓인 철제들. 아침부터 땀을 흘린 대가다. 고철 작업이 끝났나 싶더니 이번엔 몸집만한 자루를 끌고 온다. 안에는 색깔도 크기도 다른 캔들이 가득 담겨 있다. 수천 개의 캔 무더기에서 노란색 바구니에 따로 담아내는 건 가격이 비싼 알루미늄 캔. 고물상 주인인 이석수 씨. 올해로 경력 15년째인 그는 보기만 해도 종류를 알 수 있다. 이게 알루미늄 캔이 있고 철캔이 있어가지고 그 철캔과 알루미늄 캔을 분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냥 같은 캔인 것 같아도 여기 보면 캔 위에 철이라고 좀 적혀 있고요.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골라줘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컨베이어 자석으로 태워가지고 비춰 이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는 자석이 안 붙으니까는 그거만 이렇게 라인 컨베이어 태워가지고 작업하는 데가 있고요. 거기는 좀 아무래도 시설이 좀 잘 돼 있고 아무래도 저희보다 큰 업체고 저희는 좀 약간 열악한 업체다 보니까는 직접 수작업으로 해야지 또 이게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계로 돌려서 이렇게 해는 것보다 손으로 고르는 게 아무래도 더 정확히 많이 나오죠. 네. 남은 음료수와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악취가 요동을 쳐도 어쩔 수 없다. 날카로운 캔 뚜껑에 손이 베어도
시간 안에 분류 작업을 마쳐야만 한다. 조금만 미뤄도 새로 들어오는 재활용품으로 야적장은 가득 차버리기 때문이다. 철저한 계획과 시간 계산은 고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캔 분류 작업이 끝나고 난 후 사람들은 또 다른 일을 찾아 바삐 움직인다. 스패너에 망치, 드릴까지 챙기는 걸 보니 만만치 않은 작업인 듯한데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보일러 작업하려고. 저 바깥에 나가고 분해할 거예요. 고물상 업무는 재활용품 수거로만 끝나지 않는다. 보일러 같은 완제품은 다시 분해를 해야만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게가 꽤 나가는 보일러는 집게차로 사람이 작업하기 좋은 곳에 옮긴 다음 보일러를 싸고 있는 단단한 철제 상자를 분리해낸다.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일일이 손으로 분해를 해야만 한다. 주요 부품이 들어있는 원통은 따로 빼놓는데 무게가 만만치 않다. 무게가 상당한가 봐요. 이거. 한 30에서 40kg 나가요. 보일러 분해는 조립 과정을 역순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본체를 고정시키기 위해 단단히 감아놓은 나사를 스패너로 일일이 풀어낸다. 나사 하나도 고쳐지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계로 꽉 조여 놓은 나사를 손으로 풀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형님 이거 산소 절단기로 떼야 돼요. 보일러는 어떻게 분해해요? 뭐 방법이 있어요? 그건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저도 돈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얼마나 형님- 되셨는데? 저는 이제 한 달 됐어요. 한 달 되셨어요? 네. 그냥 생초보죠. 저는 형님들 하시는 거 많이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33살이란 젊은 나이에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고물상의 길을 선택한 상덕 씨. 이제 한 달째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저도 직장 생활을 12년 넘게 하다가 이제 다른 일을 찾으려고 이 일 저 일도 해보고 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일이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제 만족이 크니까 저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 만족하고 지내고 있어요. 예. 보일러 분해 작업은 고물상 일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작업 중 하나다. 단단한 고체를 단숨에 녹일 정도로 강한 열을 이기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 3,000도가 넘는 불꽃이 사방으로 튀기 시작하고 철이 녹으면서 일어나는 연기에 눈조차 제대로 뜨기 힘들다. 이 고된 과정을 견디며 그들이 찾아낸 것은 이것. 시커먼 전선같이 생긴 이것을 고물상들은 보물이라고 부른다. 종이에요, 종. 호텔에 한 10대 정도 나가요. 아무리 비싼 굴이라 해도 불순물이 껴 있으면 무용지물. 구멍을 뚫어 안에 차 있는 물을 빼내야 한다. 물이 달아오르면서 내뿜는 고온의 수증기 때문에 자칫 화상까지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다. 네, 분해해야지 나중에 실기도 더 편하고 또 저 고춧가루 더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예. 위험하진 않은데? 좀 그때는 좀 불똥이 껴서 좀 따갑긴 따갑죠. 순간 온도가 3,200도까지 오르는 산소 절단기의 불꽃은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다. 두꺼운 철판까지 단숨에 녹여낼 정도다 보니 살에 닿는 순간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번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한편
야적장 한쪽에선 또 다른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폐기 처리된 반도체에 열을 가해 호철과 비철을 분리해내는 작업이다. 크기는 작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사람들끼리 해야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접착용 실리콘이 녹으면서 나오는 거름과 유독가스로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럴 땐 잠시 일을 멈춰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얘가 한참 하다가 좀 쉬어야 돼요. 이거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쓰러져요. 왜요? 이 연기하고 이 열 때문에 잠깐 보시면 알지만은 아니 진짜 방화장갑을 주셨어요. 이제. 예, 방화장갑 껴도 이걸 만지면은 열이기 때문에 뜨거우면 잠깐 이를 쉬어야 돼요. 여기를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깔아 여기. 상관아. 네, 이거 먼저 쓸어서 여기다 놓고 예. 판 다시 깔아. 아직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다 못해요 이거를. 한 2-3일 정도 걸려요. 밖에 일 보다가 좀 안에 일이 조금 한가하면은 그때 이제 여럿이 달라붙어서 최대한 빨리 끝내고 밖에서 또 연락이 오면은 또 하루 또 나가서 또 물건을 또 실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틈틈이 지금 계속 해줘야 예, 돼요. 시간 나는 대로 계속. 하루에 10시간. 수거와 분류, 해체와 분리 작업으로 고물상의 하루는 쉴 틈 없이 지나간다. 다음 날 아침부터 바람이 매섭다. 유리창 가득 낀 성에를 보아하니 오늘도 날씨가 꽤나 추울 모양이다. 날이 춥다고 작업을 미룰 수는 없는 일.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약속된 시간에 수거를 하러 가는 것이 보물상의 숙명이라고 그들은 농담 삼아 말하곤 한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꽤 먼 거리에 있는 거래처를 찾았다. 저쪽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일단 들어와야 돼요. 일단 대기로. 입구가 좁고 낮아 5톤짜리 집게차를 안으로 들이는 것부터가 쉽지 않게 생겼다. 간판 하나, 문 한 짝이라도 파손될 경우 일당은커녕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 할지도 모른다. 저 차로 다 안으로 갖고 당겨가지고 여기 쓰레기 먼저 다 치우고 보이는 쓰레기를. 자료를 옮겨야 온다고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이제 며칠 있으면 여기를 이사 가야 돼가지고 여기 지금 있는 부자재, 여기 이제 쓸만한 자재는 다 이제 여기서 회수해 가고 나머지 쓰레기하고 재사용되지 않는 좀 불용품은 저희가 다 이제 수거해 갑니다. 이거 똑같이 조심하고. 무거운 거나 뭐 세게 들라고 손 비니까는 방치를 깨가면서. 유리를 옮기는 작업은 부상의 위험이 높다. 더 많은 양을 자루에 담기 위해 큰 유리를 깨야 하기 때문에 파편에 찔리고 모서리에 베이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 돼. 조심조심. 아유, 많이 찔렸어요 예전에. 못 모르고 막 잡다가 여기 막 이런 데도 막 찔리고 막 긁히거나. 일이 익숙해졌다 해도 사고의 위험에선 안전해질 수 없다. 누군가에게 바람을 막아주는 고마운 창문으로 쓰였을 이 유리들이 지금은 부엌칼보다 날카롭게 번뜩이며 시퍼런 날을 세우고 있다. 예,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수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쪽이 원하는 쪽 뭐 해달라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요. 그래도 오늘은 녹슨 스테인리스라도 챙길 수 있으니 제법 운이 좋은 날이다. 6m가 넘는 스테인리스 무더기는 집게차에 의해 옮겨진다.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며 들어올려진 자재. 재빨리 사이에 낀 비닐을 빼내고 나면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스테인리스 기둥이 공중에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짐칸으로 옮겨진다.
자재의 종류가 섞이지 않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를 감싸고 있던 비닐은 모두 벗겨내야만 한다. 그렇게 알맹이만 남은 기둥을 한데 모은 다음 사람들은 재빨리 다리를 피한다. 상당히 위험한 작업인가봐요. 아니,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해요. 일일이 근데 비닐 다 벗겨줘야 돼요. 그래서 위험하죠. 사람이 밑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칫 방심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기둥 운반 작업은 땅에 있는 사람에게만 위협적인 것이 아니다. 날카롭게 흔들리는 스테인리스 끝은 집게차 운전자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그나마 다행인 축에 속한다. 공간이 좁아 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이런 곳은 하나부터 10까지 사람의 힘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 집게로 이렇게 찝어서 실으면 편한데 집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다 수작업으로 해서 털 거 털고. 그래서 더 힘드시겠어요. 항상 뭐 물건 실려가다 보면은 이런 열악한 환경을 많이 마주치게 돼요. 근데 그 상황에 맞게 일을 해야죠 저희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이들도 한 달이 채 못 돼 그만둘 정도로 육체적 노동이 심하다는 것이 바로 보물상 일이다. 세상이 좋아져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됐다지만 그 기계를 움직이는 것 또한 사람이요. 자신이 조종하던 장비에 의해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스테인리스 기둥은 속이 비어있다. 그 안에 들어찬 흙은 모두 빼내야 한다. 재활용품은 무게로 값을 책정하는데 쓸모없는 흙이 묻어 있으면 그만큼 무게가 더 나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안에 얼어가지고 이게 흙 껴있으면 무게가 저희는 이제 재활용품을 사가야 되는데 흙이 껴있으면은 저희가 지금 손해를 봐요. 네, 흙은 재활용될 수 없는 거니까 저희 품목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물질을 제거해야만 한다. 조심해야지. 어디 들어갔어? 어디? 비비지 말고 물을 알았어? 눈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응급처치를 해본다. 괜찮아요? 아, 예, 괜찮아요. 어디 하나 부러지는 사고가 아닌 이상 일을 멈출 순 없다. 냉정하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 작업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 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점심시간이 됐다. 아 많이 먹어. 여기다 덜어서 먹어야지. 아침부터 계속된 야외 작업에 따뜻한 식당이 그리울 만도 하건만 밖에서 먹는 밥이 익숙해진 지 오래다. 옷이 지저분하면 식당 가면 좀 우리도 미안한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이게 편해요 그냥 차라리. 열심히 일하고 밥 한 끼 먹으러 들어가도 괜히 민폐가 되는 그런 그 시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좀 춥더라도 이렇게 편하게 밥 먹는 게 낫지. 봄볕에 눈 녹아내리듯 불맛 같은 점심시간은 참 빨리도 지나간다. 소화가 다 되기도 전에 오후 작업이 시작됐다. 이번엔 건물 뒤쪽에 있는 짐을 치워야 한다. 하나 해갖고 담아. 재영아, 쓰레기하고. 걸려. 이곳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오로지 사람의 노동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공간이 너무 좁아 작은 트럭조차 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기둥 조각들을 모아 큰 자루에 담은 다음 기계가 있는 앞마당으로 끌어내는 것 외엔 별다른 도리가 없다. 장비가 들어오면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섭취할 경우는 그냥 인해 전술, 그냥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돼. 공장 같은 데 와가지고 좀 정리해달라는 비율이 많아요. 네, 많은데 이거는 서로 다 진짜 안 하려고 그래요. 워낙에 힘드니까. 요새 기계화가 돼갖고 다 장비를 하려고 그러고 다 하는데 이런 경우는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니까 진짜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 가격은 좋은 건데 이렇게 이런 장소에다 모아놓으면 제 가격을 줄 수가 없어요. 고물상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쓰레기 수거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 재활용품의 가격은 날이 갈수록 하향세를 치고 있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철거부터 이사까지 의뢰가 들어오는 것은 뭐든지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지는 작업에 몸에선 슬슬 열이 나기 시작한다. 200kg이 좋게 넘는 스테인리스 더미는 장정 둘의 목. 팔이 빠질 듯이 아프지만 누구 하나 요령 피우는 이가 없다. 잠깐의 휴식이 달콤하긴 하겠지만 내가 편한 만큼 다른 누군가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7시간에 가까운 쉴 새 없는 노동은 사람들의 입마저 닫아버렸다. 물먹은 소음 마냥 무거워진 몸놀림.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처럼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누구도 힘든 티를 내지 않는다. 다만 작업복에 묻은 먼지가 오늘 노동의 강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목을 축일 여유도 생겼다. 목 많이 타셨나 봐요. 힘드시죠? 한겨울인데도 땀이 다 나네요. 비비지 말고 많이 아프시면은 그냥 눈물을 흘리셔. 예? 비비면 저 다치니까. 눈에 이거 스텐 가루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눈 안에서 놀고 있네. 그래서 손을 못 대겠네. 조심하시고. 눈물을 흘리셔. 눈물을 이렇게 비비지 말고. 네. 아니면 저기 생수 이렇게. 종종 이런 일이 좀 발생하는데 최대한 조심해서 몸이 안 다치게 해야죠. 이런 일이 좀 난이도가 높은 일이라서 힘드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마무리 작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여기다가 손님의 신뢰를 얻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기 때문이다. 마당 곳곳을 뒤져 찾아낸 스테인리스를 싸고 있던 비닐을 치우는 것으로 길고 길었던 오늘의 작업이 마무리됐다.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애를 먹인다. 오케이. 몇 번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별 탈 없이 일이 끝나 다행이다. 오늘처럼 고된 작업을 하는 날이면 애교 많은 딸들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는 진환 씨. 힘들 때나 이럴 때 저 사진만 보고 있으면 또 힘도 나고 또 입가에 미소도 생기고 그래서 항상 차에 딱 탔을 때 윙크 한번 해주고 차에 내렸을 때 윙크 한번 해주고 그러면 보물상 일을 하는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진환 씨의 세 자매. 그런 아이들이 있기에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스케줄 확인하고 사장님 내일 아침에 아침 하차하고 바로 내려오시고. 고생됐어요. 국뽕 먹어서 빨리 퇴근돼.
고생하셨어요. 예, 고생. 예,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고물상엔 사장인 석수 씨가 혼자 남아 있다. 몸서 달라는. 유나, 올라와서 보일러 누르고 가. 물 넣었어? 이건 밥 먹게 엄마 좀 도와줘. 게임하지 말고. 물 좀 떠다 놓고. 인화성 물질이 가득해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야적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예 고물상에 거처를 마련했다. 니들 게임해주고 엄마 좀 도와줘. 밥 차리는 거. 사무실 겸 저희 뭐 부엌 뭐 초라하지만은 이게 부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밥을 해 먹고 저희 이제 어머니 집이 있는데 밤늦게까지 이제 손님들이 오시고 거기 여기서 상주하죠. 여기서 먹고 자고 여기서 상주합니다. 사무실로 쓰는 곳을 살림집으로 사용하려니 불편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아내도 아이들도 잘 적응해주고 있어 고맙기만 한 석수 씨다. 아빠는 많이. 아빠는 일을 많이 하니까 아빠는 많이. 자, 아빠는 이만큼. 갖다 놔. 자, 이거 다 먹어야 돼. 엄마는 가족들이 사무실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냥 아빠를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는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를 뭐 우리 아들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아빠에 대한 그런 미안함보다는 우리 가족들이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열심히 먹고 생활하고 자고 지금 뭐 고물 하면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네? 아빠, 작은아들. 네. 아빠랑 이렇게 사는 거 행복하지? 네. 그래. 엄마는 조금 힘들어도 자기야 미안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자 오늘 고생한 우리 엄마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우리 아들 둘. 자 아빠도 오늘 고생 많이 했고. 자 밥 먹자 시작. 잘 먹겠습니다. 아니야. 어느새 이만큼 자라 세상에서 아빠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는 두 아들 도윤이와 도헌이. 맛있다. 응? 정수야 맛있어. 고생했어. 그리고 석수 씨의 아내 미영 씨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둘도 없는 지원군이다. 그 집게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한다는 게 비바람 불어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바람이 막 분다고 어디 숨는다고 그게 숨어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걸 헤쳐 나가야지 더 좋은 일이 있듯이 그 꼭대기에서 막 비바람 분다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견뎌내야지. 물건 실을 거 다 싣고 이러면 이제 일이 끝나듯이 그냥 그걸 견뎌내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안쓰럽죠. 그냥 직업에 귀천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돈 버는 데 있어서는 귀천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그 남들 시선하고는 상관없이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벌도 직장도 돈도 없었던 그는 26살 나이에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밤새 일해 번 돈은 2만 원. 그러나 그에겐 꿈이 있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왜 젊은 놈이 하고 많은 직업 중에서 왜 고물을 주스러 다니냐. 왜 번듯한 직장 생활이 없으면은 기술이나 배우지 왜 길에서 고물을 주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저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길에서 박스 주셨던 사람이지만은 제가 꿈이 있고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점 누구한테 거짓 없고 또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전부 솔직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밝았다. 고물상 운영 15년째. 사무실에서 업무 조정만 해도 될 연차지만 일하는 것이 몸에 밴 그는
여전히 모든 일을 직접 하고 있다. 지금 급한 물건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가서 혼자서라도 빨리 치워갖고 와야 돼요. 직원들은 모두 아파트 수거 작업을 나간 터라 오늘은 꼼짝없이 혼자서 작업을 해야만 한다. 보기엔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비닐이지만 그 양이 만만치 않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에 내렸던 눈까지 그대로 얼어붙어 있어서 비닐을 들고 나르는 데 꽤나 많은 힘이 들어가게 생겼다.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이번엔 폐지를 옮기기 시작한다. 피디님도 카메라만 들고 계시지 말고 뭐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밖에 나와 계셔야 돼. 이게 뭐 하나 머리 떨어지면은 큰 사고, 대형 사고. 종인데도요? 이런 종이가 위에서 떨어지면 그 무게감이 굉장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채 몇십 분도 되지 않았건만 벌써부터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흐른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은 어둑해지고 덩달아 마음까지 급해진 석수 씨다.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치워야 돼. 어두워지기 전에.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순식간에 1톤 트럭을 가득 채운 그. 하지만 미처 씻지 못한 물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른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와야만 한다. 주행 중 물건이 쏟아지지 않도록 줄로 꽁꽁 동여맨 다음 서둘러 고물상으로 향하는 석수 씨. 얼굴은 온통 땀범벅이다. 제가 5시까지 오늘 싹 치워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갖다 내려놓고 한 번 다시 와야 돼. 힘드시겠어요? 저희 일은 그냥 한 일 자체가 힘들어요 다. 여기는 좀 큰 장비가 들어와서 실질 못하고 큰 차가 진입이 안 돼서 이 손으로 천상 실어야 되거든요. 석수 씨가 야적장으로 향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보물상에선 산처럼 쌓여있는 폐지를 옮기느라 정신이 없다. 하루 동안 야적장에 쌓이는 폐지는 약 27톤. 하루라도 처리가 늦어지면 보물상은 금세 포화 상태가 돼버린다. 트럭 가득 폐지를 실은 다음 집게차의 무게를 이용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꾹꾹 눌러준다. 더 많은 양을 실어야만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꽤나 높은 적재함의 높이. 그 위에서 온 몸을 이용해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진환 씨를 만날 수 있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폐지를 싣고 제재회사 납품하는 겁니다. 안 무서우세요? 예? 안 무서우세요? 아니 계속 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여기 높이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높이가 이게 4m 좀 안 되거든요. 갑자기 불기 시작한 강한 바람을 그대로 맞으며 미끄러운 종이 위를 위태롭게 오가는 그. 너비 5cm의 난간에 발을 의지한 채 더 많은 종이를 싣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5톤 트럭 가득 폐지를 실었다면 이제 운전 도중 종이가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혹여 작은 빈틈새로 폐지가 빠져나와 차체 틈새로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쪼가리를 또 안 치워주면은 달릴 때 마구라에 이제 종이가 떨어지면 열이 받아 불이 날 수 있어서 위에 있는 탑 위에 있는 종이는 싹 치워줘야 되거든요. 달리다가도요? 예. 뒷차라든지 예지 않은 사람이 불난 차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예. 사소한 부조의가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8년 동안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다.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들은 이 폐지를 쓰레기라고 하지만은 저희들은 이게 이제 원료다 보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은 저희들한테는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보물상에서 나온 폐지는 모두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 이곳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제지회사. 전국에서 이곳으로 수거되는 폐지는 하루에 약 800톤에 이른다. 쓸모없어진 종이들이 환골 탈태를 준비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차를 주차함과 동시에 무언가에 쫓기듯 움직임이 빨라진다. 나오세요. 택시 문을 열기 때문에. 전국에서 차량이 들어오다 보니 쌓인 폐지를 꺼내기 위해 문을 열 때도 신속함이 뒷받쳐줘야 한다. 4m 높이의 사다리도 눈 깜짝할 새 올라가 꼼꼼히 씌워놓았던 망을 일사천리로 걷어낸다. 빨리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제가 빨리 하차를 하지만 뒷차가 하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시간과 싸움, 시간이 거의 따지고 보면 돈이다 보니까 폐지를 지탱하고 있던 보조벽을 제거하자 견고하게 쌓여있던 종이들이 낙엽처럼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때 조금만 방심하면 아파트 1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종이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이기에 혼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틀에 찍어내듯 그대로 쌓여있는 종이는 불도저를 이용해 적재 장소에 모아진다. 이렇게 쌓인 폐지는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 친환경 제품인 원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하루 물량인 800톤의 종이를 모두 재활용할 경우 30년생 나무 10만 그루가 있는 상암동 축구 경기장 4배 면적의 숲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 폐지 재활용으로 환경까지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값진 땀방울이 또 있을까? 다른 남들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하나 당장 해보시면은 이제 힘들어요. 원래 옛말에 너물떡이 맛있게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막상 자기한테 부딪히면은 힘들어요. 근데 힘든 만큼 또 보람도 있습니다. 남들은 쓰레기를 저는 재활용으로 사용해서 또 이걸로 제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저는 또 이 나름대로 또 기쁘고 또 뿌듯합니다. 일로 한번 앉아보세요. 일로 한번 앉아보세요. 어떤 느낌인가 한번 앉아보세요. 네?